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선 오늘 집회가 당초에 예상됐던, 보수단체 집회가 예상됐던 광화문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그 한글날이었죠. 1년 전 오늘 한글날에는 상당히 대규모 집회가 여기 강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강화문에서 열려서 조국 퇴진 구호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었습니다. 꼭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후 오늘도 이 한글날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문 일대가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 차벽이 쳐져 있죠. 차벽이 쭉 쳐져서 청와대 인근으로까지 계속 차벽이 이어집니다. 경찰차가 개천절에 300대, 500대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정도 수준의 경찰 차량이 다 동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들뿐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경찰들도 상당히 와 있습니다. 이 경찰 차량을 보면은 지방청 소속 경찰 차량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길에는 또다시 펜스가 쳐졌습니다. 펜스를 쳐서 이 통행을 지그재그로 사람 인도에서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그재그로 통행하도록 만들어 놨을 뿐이 아니고 이 이면도로에서 이쪽 강화문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검문들을 합니다. 경찰이 검문을 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펜스를 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펜스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강화문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이 강화문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한쪽 차선만 이용해서 차량 내부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태극기가 요새는 뭐 시위 도구가 됐습니다. 태극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지금 강화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공안 통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 기본권도 제한시키면서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화문 광장의 펜스는 어제 저녁부터 쳐졌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도 펜스 사이를 빠져나가서 지하철을 승차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강화문 이 통제 상황 때문인지 또 공휴일, 한글날 공휴일까지 끼어서인지 이 조간신문이 몇 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은 이 3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문조로 오늘 강화문 이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천 명 모일 것, 경찰은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 광화문 차벽이 최선일까? 과연 최선이냐 이것이? 이 기사가 진보 성향의 언론인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죠. 물론 경찰 쪽 입장을 먼저 했지만 경찰 입장은 대면 접촉 줄이기 고육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천절과 달리 이번에는 조직적 동원을 한 것 같아 보수단체가 다중이 모이면 방역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진보 성향 단체의 민변조차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고심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방역 지침 준수하는 평화적 집회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아서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 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불신 검문을 하고 있죠.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방역과 인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이전 두 가지를 섬세하게 조율할 때다. 자, 코로나19 종식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방역과 인권 두 갈래 길에서 섬세한 접근을 하고 고민을 할 때지 이렇게 무턱대고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버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이 이 집회까지
제한하는 방식의 방역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더 위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권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방역을 앞세워서, 물론 방역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또 다른 집회도 아닌 그 어떤 뭐 대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사람들을 모이는 걸 그냥 방치를 하면서 광화문 집회만 이렇게 완전히 원천 봉쇄 차단을 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민심 표출 현장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 직겁파동, 그리고 뭐 윤미향, 그 전에 조국, 추미애 파동,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금융 게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방역을 구실로 해서 이것을 민심 폭발 현장을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 1980년대식 뭐 불신 검문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정권 말기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양대 금융 게이트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터졌습니다. 이 민심이 폭발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 차단을 했는데, 뭔가 캥기기 때문에 이 차단을 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도 있지만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여기는 1조 6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제가 어제 혼술에서 설명해드린 5천억 원대 피해자가 나온 옵티머스 펀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토업은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 강기정, 지금 얼마 전에 그만둔 정무수석이었던 강기정에게 이 5천만 원을 줬다. 라임의 전주, 라임의 물주가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기사입니다. 현직 청와대 참모일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라임의 전주가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라는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작년 7월에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당시 김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강세에게 전달했다. 이강세가 청와대 다녀와서 강기정을 만나고 와서 인사를 잘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금품이 잘 전달됐다. 자, 이렇게 자기는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조 MBC 사장 출신이죠. 이강세 대표는 이 김 전 회장의 그 정관계, 정치권과 관계의 로비 창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강 수석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강기정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 라임이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또 본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기정이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이것은 뭐 정무수석의 소관이 아니죠. 라임 금융권 소관이니까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라임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 잘 봐주라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5천만 원을 받고 그런 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기정 수석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정언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코드 검사, 본인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코드 검사들을 주요 사건에 딱딱 배치를 해서 정권을 차리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눌러왔는데, 그 적나라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제가 라임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이면 토업은 옵티머스입니다. 제가 어제 혼술 시간에 말씀드린 옵티머스 사건이 조선일보 이면 토업을 또 장식을 합니다. 옵티머스 쪽이 청와대 인사 5명,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 7명에게 로비를 했다. 자, 이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지금 3개월 넘게 뭉개고 있을 거예요. 실명적인 문건, 리스트가 담긴 문건이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옵티머스 청와대 5명, 여당 인사 7명에 로비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옵티머스 라인펀드 수사가 지금 부실수사 의혹에 막 휘말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문건을 입수를 했으면서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뭐 5천만 원 준, 강제징용 5천만 원 준 사건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다 그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중에서 특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보면은 청와대의 실장, 비서관급 5명. 실장이면 지금 청와대 실장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비서실장 있죠. 그 국가안보실장 있죠. 정책실장 있죠.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급이죠.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앉습니다.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장들을 포함해서 비서관급까지 5명이 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인사 7, 8명을 포함해서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했고,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를 해서 막 해결을 해주고 해결사 역할을 한 거죠. 해결을 해주고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다. 수익자로도 참여한 정황이 있다. 다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해결사 역할하고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야, 얼마 내가 지금 보장해줄 테니 얼마 그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그 자체도 보고받지 못하고 그 문건도 보고받지 못하고 또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그것도 보고받지 못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동민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여권의 전 현직 정치인 4명이 벌써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옵티머스와 라임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옵티머스 대표가 한 말이 있죠. 그 내부 사내이사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오는데 이것이 터지면, 이 명단이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크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를 쏘고 이것을 감추려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속도를 내라 지시를 했지만은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감추고 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 부쩍 공수처 설치에 이 속도를 내는 것, 이것도 전부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 논란 속에서도 재신임을 해서 검찰을 꽁꽁 묶게 만드는, 검찰을 통제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도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는 전부 공수처를 넘기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서 지사 선택해서 수사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 조속히 출범시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계속 유임을 지키면서 검찰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기에 충분한 오늘 아침 2가지 옵티머스 라임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판단을 할 때는, 저도 뭐 정치부 기자생활 30년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 말기도 다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도. 보통 이런 사건이 언론의 일면 톱으로 막 보도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순은 여당에서 다음 대권을 겨냥을 해서 현 정권 청와대와 차별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아마 그 수순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